조커2가 개봉하자마자 영화를 보러 갔고 영화가 모두 끝난 뒤에 바로 네이버 평점을 확인했습니다. 7점이더군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봤을 땐 6점, 지금은 5점대로 내려갔습니다. 영화의 좋고 나쁨을 평점 하나로만 판단하는 건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혹평에 가까운 반응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커에게 기대한 건 이게 아니었으니까요. 조커 폴리아드는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아서와 그림자가 조커로서 쇼에 나가기 위해 서로 주도권을 다투는 와중 그림자가 온갖 나쁜 짓을 벌이며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정작 경찰들이 찾아왔을 땐 아서 뒤로 숨어버려 결국 그림자가 한 모든 일을 아서가 뒤집어 쓰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영화는 수용소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아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아서가 지내는 이 병동은 굉장히 열악해 보였고 동료 죄수들의 상태 또한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1편에서만큼이나 빼빼 말라 있었고 간수들의 조롱에 대꾸할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 보였습니다. 1편 마지막에서 봤던 그의 광기는 다 어디 갔는지 다시 원래의 암울한 아서 플렉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런 아서에게 한 가지 전환점이 생깁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다른 B병동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봤고 그 틈에 있는 리퀸젤과 눈이 마주칩니다. 과거 망상 속 그녀처럼 자기 머리에 총을 쏘는 신용을 하는 바로 이 사람이 리퀸젤, 할리퀸인데 아주 열렬한 조커의 팬이다 못해 사랑까지 하는 미친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친 사람이냐면 수용소 내에서 영화를 보던 중 조커를 위해 불을 질러 같이 탈옥 소동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조커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정문 앞에서 붙잡혔지만 이 일로 인해 그 둘의 관계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죠. 쟤 누구임? 연인? 사랑? 이런 식으로. 이 일로 아서는 독방에 갇히게 되고 아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퇴원당한 리가 찾아와 아서에게 조커 분장을 해주고는 관계를 맺습니다. 리의 존재는 암울했던 아서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고 아서가 사랑이라는 것에 눈을 뜨면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후로는 수용소와 법원을 오가면서 재판 과정을 밟는 게 주 내용인데 이슈가 된 일인 만큼 이 모든 과정은 생중계됩니다. 아서의 변호사는 5명이 살해당한 이 끔찍한 일을 어릴 적 학대로 인해 생겨난 해리성 정체성 장애, 즉 다른 인격인 조커가 한 지심으로 사형이 아닌 치료가 필요함을 내세워 아서를 변호했습니다. 반대측 검사 하비덴트에 맞서 그가 데려온 첫 번째 증인인 심리학자의 증언을 반박하는 것을 보면 나름 실력도 있어 보였죠. 변호사는 아서가 리어와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리가 아서에게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라 말해주지만 아서는 리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면회온 그녀를 만났고 그녀에게 임신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후에 면회실 유리창에 리가 그린 입모양에 입을 맞추는 아서. 두 번째 증인은 1편에서 아서가 썸 탔다고 생각한 같은 아파트 주민 소피 듀몬드. 그녀는 그날 이후로 본인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얘기하며 조커가 분리된 인격이라는 것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어머니에 관한 증언을 하는데 아서는 점점 까발려지는 본인의 수치스러운 모습에 대한 증언 때문인지 방청 오겠다는 리가 안 보여서 그런 건지 굉장히 불안해 보였고 법원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리가 나타났고 휴정 이후 변호사가 언론인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 리가 난입하여 변호사와 말싸움을 벌이며 시끄럽게 만들었죠. 조커와 산을 쌓는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리의 등장으로 어떤 결심이라도 섰는지 아서는 변호사를 해고한 뒤 스스로 변호하겠다고 자청합니다. 그것도 조커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런 선언은 군중들은 물론 수용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까지 모두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군중들은 더 거세게 조커의 무죄를 주장하며 꺼내달라 시위했고 재소자들은 조커를 향해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서가 아닌 조커, 그것도 한 단계 더 높아진 어떤 상징, 성자로 발돋움하는 것 같아 보였죠. 점점 조커 뽕이 가득 차는 아서. 그 이후 아서는 조커 분장으로 법정에 섭니다. 다음 증인은 전 직장 동료 게리. 게리도 역시나 소피와 마찬가지로 그날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아서는 게리를 상대로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의 성인 퍼들스의 뜻을 가지고 놀리며 이게 사람 성이냐 조롱하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몰랐냐며 화를 내면서 말이죠. 답답해서 내가 뛴다고 한 줄 알았는데 잘 못하고 허둥대는 꼴이랄까. 아서의 신문
신문 과정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너는 그런 사람이지 않지 않냐? 너만이 나를 잘 대해줬는데 왜 이렇게 됐냐며 두려운 상태로 호소하는 게리의 말에 아서는 동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지지 않으려고 아무 말이나 뱉는 사람처럼 아서는 감정에 울부짖었고 세상을 날리고 싶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이며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는 이후에 주어진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포기했죠. 아서가 한 비난의 말에 자신들이 포함되자 개빡친 교도관들은 그가 돌아오자마자 처참히 보복했습니다. 독방으로 끌려 들어가는 아서를 위해 노래하던 다른 죄수는 분노에 휩싸인 교도관에 의해 그만 목 졸려 죽게 됩니다. 다시 법원에 출석한 아서, 판결을 앞두고 배심원단 앞에서 아서는 마지막 변론을 하는데 조커는 없다 는 조커를 부정하는 말과 함께 사실 5명이 아닌 자신의 엄마까지 6명을 살해했다며 고백을 합니다. 갑작스런 조커의 고백에 방청을 하던 리와 다른 조커 추종자들은 실망을 하며 자리를 뜨게 되죠. 1시간도 안 돼서 나온 배심원단의 판결, 이변은 없었습니다. 아서는 3건의 살인 모두 유죄를 받게 됩니다. 그때 법원을 향한 폭발물 테러, 한순간에 법원은 아수라장이 됐고 아서는 기절했다가 가까스로 일어나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밖에 있던 조커의 추종자를 마주친 아서는 정신없는 와중에 추종자들의 도움을 받아 차를 얻어 타게 됐고 조커를 태워서 신이 나버린 추종자들을 뒤로한 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아서는 차에서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가 도착한 곳은 그가 조커가 되었던 높은 계단, 그 계단 위엔 리가 있었습니다. 아서는 그녀를 향해 이제 자신은 자유인이 같이 가자 말하지만 더 이상 조커는 없다며 리는 아서 곁을 떠나갔죠. 조커가 탄생한 그 자리에서 조커는 사라지고 아서는 경찰들에 의해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다시 수용소에 돌아온 아서, 면회라는 말에 교도관을 따라 면회장으로 가던 중 한 죄수가 그를 불러 세웁니다. 갑자기 농담을 들어달라는 그의 부탁에 해보라는 아서, 둘만 남게 된 그 자리에서 죄수는 TV쇼에서는 빛났지만 막상 술집에서 만나보니 별 볼 일 없는 광대를 봐서 화가 나버린 사이코패스의 이야기를 했고 전작에서 아서가 머레이를 죽일 때 했던 대사를 똑같이 뱉으면서 아서의 복부를 칼로 수차례 찔러버립니다. 그렇게 아서는 칼에 맞고 쓰러져 쓸쓸히 죽어갔고 죄수는 그런 아서를 보면서 미친 듯이 웃다가 자기 입을 칼로 찢어 조커처럼 만듭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쓰다 보니 좀 빼먹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대략적인 영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영화 보고 제가 바로 든 생각은 진짜 별로다 입니다. 우선 첫 애니메이션부터 얘기를 해보면 조커 1편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기도 하면서 2편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준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여기서부터 솔직히 좀 찝찝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아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조커가 했다는 흔히 범죄자들이 내 안에 악마가 벌인 일이라는 둥 따위의 그들처럼 그저 그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진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면 저는 전작에서 아서가 이미 조커가 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물론 아직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가 2편에서 과연 어떻게 완전해질지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조커를 좋아하고 기대한 바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커들은 이미 완성된 조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의 예술가 혹은 철학자, 파괴자적인 면모를 보여줬는데 반해 이 조커만큼은 인간적인 고통과 감정 속에서 피어난 빌런의 탄생을 다룬다는 점에서 몰입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었고 이 조커에게 깊은 동화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외칠 수가 있었던 거겠죠. 어서 머레이 머리통을 그 권총으로 날려버리라고.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가 머레이를 쏘고 만족하는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론 그의 몸은 부르르 떨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 부분이 완벽히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1편에서의 조커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자 동시에 안티 히어로, 한편으론 순교자로 여겨질 만큼 매력적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토드 필립스 감독은 1편의 조커가 과도하게 올려쳐졌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광기 어리고 매력적인 빌런에서 그냥 한낱 사랑무새, 애정결핍 정신병자 범죄자로 2편에서 조커를 그냥 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조커가 법정에서 조커는 없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마치 와우에서 호드를 위하라던 실바나스가 호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그동안 잘 싸워왔던 조커의 폭발적이고 광기 어린 서사시는 어디 가고 재판장 앞에서 이상한 분장을 한 채 본인 변론도 제대로 못하는 그저 어리석고 나약한 사회 부적응자 나부랭이 이야기로 탈바꿈시켰죠. 사실 얘 뭣도 아니라면서 아서와 조커를 완벽히 찢어놨습니다. 초반의 그림자처럼 말이죠. 이때 우리가 느낀 배신
자신감을 딱 대변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레이디 가가가 연기한 리 퀸젤, 할리퀸일 것입니다. 머레이를 보면서 나도 총을 쏴버렸으면 했다는 말, 조커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던 말, 조커를 소재로 한 영화를 4-5번밖에 보지 않았으면서 20번 봤다는 거짓말. 사실 뭐 극빈층이나 범죄자가 아니며 유복한 삶을 살았고 그냥 스스로 병동에 들어왔을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 조커와 함께 산을 쌓고 싶었지만 조커가 사라진 아서를 그대로 버린 채 떠나는 뒷모습까지. 리는 아서가 아닌 조커를 사랑한 인물로 그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가 분장한, 심지어 리 스스로가 분장한 조커와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조커이지 아서가 아니었으니까요. 토드 필립스 감독은 이 점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1편에서 굉장히 숭배되는 조커는 사실 과대평가된 거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니들이 만든 허상이라고. 머레이를 쏴버린 미치광이 조커에서 벗어나 제대로 보면 그저 살인을 저지르고 다리를 계속 떨며 불안해하는 그냥 인간적인 아서가 보일 거라고. 조커가 아닌 그저 아서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을 뿐이며 조커로 분해 무대에 섰지만 결국 할리퀸에게 총을 맞아버리는 망상까지 하는 그저 나약한 인간.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름 감독이 잘 꼬았네. 아니 그러면 조커라는 이름을 쓰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즐겨온 조커는 그런 게 아닌데 말이야. 한낱 나부랭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조커를 이렇게 망쳤다면 거센 비난 당연히 감수해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아무 범죄자를 갖다가 올려쳤다 내려친다면 이 정도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조커 정도 되니까 이렇게 왈가왈부, 결과를 두고 호불호가 강하게 나뉠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일종의 사회 실험 같기도 합니다. 조커가 아닌 아서에게 실망한 리처럼 관객들조차 실망시킴으로써 비로소 이 영화는 완성돼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진짜 조커를 내놓으라, 그건 조커가 아니니 돌려달라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가짜 조커다, 이게 진짜 조커다, 이게 현실이다, 영화에서 현실을 왜 찾냐 등의 다양한 생각들이 혼재되는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 자체가 영화의 제목이 조커라는 이름에 걸맞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폴리아드, 부제처럼 우리가 너무 조커에 깊게 심취한 나머지 말이죠. 이 편을 보자마자 돌아와서 바로 1편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서의 심리와 상황을 따라 굉장히 몰입해서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냥 나약하고 위태로운 인간이 범죄자로 변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더 이상 조커에 이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머레이 쇼에 출연해서 세상에 대한 막 불만을 토로하는 조커와 법정에서 세상의 부당함에 대해 외치는 아서가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변명처럼 들릴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조커 1편에 대한 제 평점을 조금 깎고 싶을 정도로요. 이런 일련의 구성과 변화의 과정들을 곱씹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꽤 만족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저는 좋긴 했지만 모두가 사랑하는 조커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아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불호의 시선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고민과 망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 조커와 아서 사이에 서 있는 주인공의 내면을 뮤지컬이라는 요소로 보여준다는 점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래가 너무 많았고 인상적이지 않은 데다 아서의 고뇌가 사랑에 비롯되어 이렇게나 많은 사랑 노래를 불러 제낄 줄은 몰랐습니다. 또 아서가 노래를 잘했으면 몰라. 물론 조커와 노래를 부르며 소통하는 리에게 아서가 마지막 계단에서 노래가 아닌 말을 해달라는 그 장면은 좋았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 빌드업이 너무 길고 지루했다는 거죠. 게다가 인상적인 노래들을 생각했을 때 재소자들이 부른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리가 부른 Close to You, 마지막에 흘러나오는 That's Life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굳이 뮤지컬일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냥 배우들 연기력 좋고 1편의 분위기 그대로 가져가도 좋으니까 하던 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조커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조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어떤 현상? 이데올로기처럼 남아 아서 플렉이 선보인 조커가 아닌 다른 어떠한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진짜고 저게 가짜라고 하면서 또 누군가의 입은 찢기겠죠. 앞으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조커, 폴리아드에 대한 제 별점은 7점입니다. 반박시 님 말이 맞으며 지금까지 개소리였습니다.